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차 이야기 138편, 137편에 이어지는 에어컨 가스 누설, 운전자가 알아야 될 에어컨의 기능, 에어컨 냄새, 에바클리닝만 맡기면 다 될까요? 에바클리닝을 맡겼는데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많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특히 더운 여름날에 생기면 차를 사용을 못합니다. 왜? 에어컨이 안 되니까. 자, 이 얘기를 제가 36번 프리우스 4세대, 제가 아는 지인차, 친구차, 작업을 장시간 하고 나서 그냥 에어컨 가스가 다 빠졌어요. 가스가 빠졌다는 느낌을 쎄하게 느낀 게, 이 앞에 영상에, 배출수에 기름이 둥둥 뜬 걸 보고 알았어요. 기름이 왜 떠요? 에어컨 냉매 총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냉매 가스가 윤활하게 흐르고, 그리고 프레온 가스 재질 안에도 기름 성분이 원래 있고, 그 기름입니다. 그러면 작업하는 동안에 가스 새는 소리를 못 들었냐? 제 귀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네, 못 들었어요. 5시간을 넘게 그냥 헤드셋을 쓰고 클리닝만 한 거죠. 그리고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서 더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격벽 구조로 2층이 있다는 걸 알았고, 또 2층에 또 열심히 하고 다 해놓고 이제 배출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상하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상은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 저같이 에바클리닝 작업을 제법 한 사람도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에바클리닝을 잘 못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소비자가 대처할 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내 차가 아반떼 MD 10년이 넘었다. LF 소나타, 그랜저 HD, HG. 차에서 썩은 냄새가 나네. 근데 이때까지 에어컨 가스 충전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에어컨이 약해. 바람도 약해졌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미 에어컨 가스는 한번 채워봤어야 돼요. 가스라는 거는 자연 소멸 기화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되다가 날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LNGC 액화 석유 저장 탱크 기술을 프랑스에서 끊고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에 성공했잖아요. 저도 선박 쪽에 출장을 많이 다녔었거든. 액체를 모아두는 이게 기술이 대단한 건데, H로우라는 파이프가 있어요. 엔진룸에 보면. 거기에 플라스틱 뚜껑에도 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고압 저압으로 이렇게 에어컨 가스를 충전하는. 근데 그 파이프가 에바포레이터까지 연결되는 게 중간에 파이프가 한 개 더 있거든. 거기에 오링이 들어갑니다. 오링. 제가 오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오링입니다. 오링. 말 그대로 O자처럼 생겼다고 링이죠. 재질은 루브, 고무입니다. 고무는 자연적으로 삭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고무줄을 오래 놔두면 그냥 고무 탄력이 없어지죠. 우리 뭐 팬티 고무줄도 마찬가지고, 특히 차 밑에 고무 재질로 쿠션을 잡아주는 어떤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부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무의 탄력이 빠지죠. 이게 천연 재질인데 이제 화학적 처리를 해가지고 성형을 했기 때문에 또 원래 재질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변형이 됩니다. 이게 변형이 되거나 눌려져 가지고 틈새가 생기면 가스가 셉니다. 이게 모든 원리가 이렇습니다. 수입차는 이런 거 하나 교체하는데도 공인비가 엄청 비쌉니다. 국산은 얼마 안 해도. 자, 그래서 아반떼 MD가 한 십몇 년 사용했으니까 에바포레이터에서
가스가 샜다, 누설이 됐다 해서 에바포레이터를 바꾸는 작업이 있고, 기아 레이, 뭐, 어떻게 해서 가스가 샜서 바꿨다. 공임에, 뭐, 부품비에 얼마가 50만 원이 들었다. 기아 K3, 뭐, 2016년, 이래가 얼마 들었다. 자,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BMW 5 시리즈 중에 G30이라는 시리즈가 하여튼 있는데, 그 차는 에바포레이터에 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전국의 정비소에서 말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근데 BMW 서비스 센터에서는 리콜을 안 해준대. 근데 이 부품이 124만 원인가 하고 전체 토탈 비용이 240만 원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아끼려고 하면 에바포레이터 정품은 아니고 에바포레이터를 납품하는 외주 업체에 물건을 사왔어야 되죠. 우리 정비 쪽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특히 수입차 부품은 브레이크 디스크만 패드만 해도 BMW 3 시리즈부터 4 시리즈까지 동종인데 만약에 정품이 38만 원이다 하면 이 제품을 BMW 메이킹 직인을 찍어 가지고 납품할 때 38만 원, 그냥 그 OEM 회사 이름으로 나갈 때는 20 얼마,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에어컨을 한참 사용했다 시기에 에어컨을 이제 사용 못 합니다. 에어컨 가스가 새면. 그러면 첫 번째, 카센터를 가든 자기가 맡기는 수입차 정비소에 가든 가스 충전을 먼저 해봅니다. 에어컨 가스를. 그래 놓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거품을 뿌린다든지 해서 파이프부터 점검을 해요. 그리고 그 충전해 놓고 게이지 압을 딱 걸어요. 게이지를 딱 이렇게 걸어놔. 그러면 압력계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링이 들어가는 배관 쪽에서 튜브 쪽에서 안 샜다 하면 그냥 진단을 에바포레이터 천공입니다, 누설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지금 친구차 프리우스는 제가 그 담당하는 영업사원을 통해서 그 친구 와이프가 뭐 서비스 예약을 다 잡은 모양인데 통화를 했는데 작년에 친구 와이프가 냄새가 나서 문의를 했고 그분이 아는 정도에서 정보로 뭐 송풍 기능을 사용하세요인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우리 소비자가 바로 정비 쪽에 컨택을 하고 물어보고 정비 예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질문도 바로 하고 그리고 피드백도 바로 되고. 작년부터 냄새가 심했다는데 그게 무슨 냄새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정비를 안 해봤으면 의심을 안 하는데 정비를 해봤기 때문에 에어컨 가스 누설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 에어컨 가스 누설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라지에타에 돌빵을 맞았다. 아니 돌빵도 안 맞았는데 옛날에 라지에타에 구멍이 나가지고 오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 냉각수를 계속 보충해 줍니다. 그러면 또 빠져오고 또 빠져오고. 그러면 옛날에 부산 서면 점포동에 보면 거기 자동차 정비하는 쪽이 많았거든. 거기에 라지에타만 땜을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땜빵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바늘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바늘 구멍이라고 얘기하잖아. 바늘 구멍. 바늘 구멍보다 더 작은 구멍이 그런 데 생깁니다. 그래 이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야 친구 대홍 니 내가 맡길 때 에어컨 잘 나와갖고 니 우리 마누라하고 테스트까지 했는데 니가 에바 클리닝 하고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 아이가? 니 잘못이잖아. 그래 결과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상했다는 걸 내가 설명을 했지. 언제부터 냄새가 났노? 왜? 나도 궁금하니까. 그래 아까 그 서비스센터에서 통화하지도 못하고 그 도요타 영업사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작년에 그래서 그러면 서비스센터를 한번 오라고 해야죠 하니까 사장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제가 이걸 도망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랬거든. 내 친구한테 내 친구 차인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그 변명되려고 해봤자 뭘 내가 하겠냐고. 이미 결과는 내가 작업하기 6시 때 에어컨 잘 나왔고 내가 작업하는 동안에 이 소리도 못 들었고 나는 정비사에다가 산업기계 정비사 출신에다가
소리라면 내가 최고로 듣는 사람인데 그 이전에 이상한 뭐가 송골송골한 게 뭐가 보여서 그냥 먼지인갑다 이랬는데 그게 기름이었다. 그러면 그 에어컨 가스 냉매에서 나온 기름이 구멍으로 조금 오돌오돌하게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탄 폼 쏠 때 그런 원리라 생각하면 돼요. 그게 쌓았는데 금마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온다.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쏘니까 뚫리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청소하면서 뚫린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내 차가 오래된 차 같으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에바클리닝만 생각하지 말고 에어컨 바람의 세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에어컨 가스 충전.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 차는 이제 리젝트하고 그 차는 안 받습니다. 산타페 상담을 엄청나게 해주고 내가 그 차를 받기 전부터 이게 문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거든. 근데 에바클링 해준 다음부터 계속 메시지가 와요. 옛날보다 바람이 안 세다고. 내가 느끼기에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5년 된 산타페인데 에어컨 가스 충전한 적 한 적 있냐니까 한 번도 없대. 충전부터 하세요. 가스는 사용하면 자연 기화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셉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화 안 와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 생각을 안 하고 당신한테 일을 맡겼으니 당신이 건드려서 이상해진 거 아니냐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배터리를 3년 안 갈았어요. 한 번도 이제 문제 없었다. 3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남들보다 배터리를 오래 써. 근데 겨울에 나한테 세차를 와요. 세차를 다 하고 나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이다소님이 시동이 이제 안 걸려서 저 보험회사 전화 좀 해서요. 사장님 차에 무슨 짓을 했어요? 아니 차가 물적했는데 사장님 세차 맡겼는데 왜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배터리의 수명부터 배터리 전압 기준 전압부터 충전 전압부터 이론적인 거 설명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여자분 차에 우산이 6개 있더라고. 저한테 우산 한 개 선물하고 그 다음부터 안 옵니다. 그런 경우랍니다. 지금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에바클리닝이 많아질 건데 저는 이제 보다시피 주말에 아직 예약이 없어요. 그 대신에 그 친구의 프리우스 4세대는 견적이 140만원 나왔습니다. 제2층에 P3 오토파츠라고 수입차 부품회사가 있거든요. 이 본사가 서울이고 여기는 그냥 지방 사무실인데 제가 부탁을 해서 견적 그 부품을 보니까 1000 얼마 부품 값인데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다른 액세서리도 들겠죠. 오링이 들어가든지 연결부에 뭐가 들어가든지. 근데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한두 달이 걸린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친구 와이프 보고 그 영업사원동에서 그 방문 접수 예약하고 이제 내일이나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왜? 나는 이미 에바포레이터 샀다고 생각한다 하니까 도요타 서비스에서는 점검을 받은 다음에 주문을 하겠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 내가 친구 와이프한테 미안하다. 에어컨도 사용 못하고 괜찮습니다. 근데 접수하고 예약을 잡고 이제 부품이 오는데 2주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도요타 서비스 센터니까 국내에 그 부품이 재고가 없어도 오는 데는 자기들은 킥으로 온다 이거지. 그래서 전체 공임하고 부품비가 140만원. 제가 물어줘야죠.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상태가 안 좋은 차고 문제가 있는 차고 원래 이상 있는 차인데 저한테 에바클리닝을 들어봤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잘 할 겁니다. 저희 와이프도 그랬거든요. 자기야 차가 좀 이상했다고 하면 작업하기 전에 점검을 좀 잘하자. 제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그 친구 와이프가 물었어요. 사장님 앞으로 에바클리닝 이거 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내가 아니 이때까지 4년 반을 후비고 쑤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망하고 버텼는데 그리고 현대기아 차 중에 스포티지 투싼 같은 경우 보면 히타코아 배관이 이렇게 막 그 사이에 플라스틱이 있고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잘못 들어갔다 쑤시고 이 걸리가 안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아야 세게 긁어서 씨발 터진 거 아이가? 근데 터진 적이 없단 말이지. 이게 지금 에바클리닝 하는 전국의 시공자들이 터진 적이 없으니까 먹고 산단 말이에요. 소비자도 터진 적이 없으니까 맡긴다는 거지. 근데 터질 수도 있다는 거지. 누군가는 저 같은 경험을 했거나 이걸 잘못 건드리면 터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 잘못 실수해가지고 막 무식하게 쑤신다든지 잘못 들어갔다가 진짜 아다리가 잘못 이게 끼어가지고 긁었다 하면 터지는 거죠. 터졌을 때 돈을 물어줘야 된다. 국산 K3 뭐 레이 정도면 한 50만원, 그 위에 등급은 60만원, 70만원. 대시보드를 다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히타, 라제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싼 겁니다. 제 친한 여기 저 30년 일본식 옛날 건물 카센터 하는 그 형님이 있는데 초량에 내가 물어봤어. 형님 에바포레이터 세 가지고 작업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드물다는 일인데 네이버 검색을 하면 일단 BMW 5 시리즈 G30 이게 제일 골 때리고 나머지 차들도 문의가 있어요. 왜? 이거는 소모품이다 이거지. 제조사도 책임 못 지는 소모품.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 복골복이다 이거지. 자, 이런 부분 잘 아시고 소비자는 내 차 에바클리닝 맡기기 전에 너무 오래됐다. 가스가 약한지 그러면 충전해가지고 충전하는 과정에서 에어컨 가스 압력 재고 이상 있는지 재고 그것까지 점검한 다음에 에바클리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바클리닝 하는 사람이 8만원까지 낮췄는데 그 8만원 벌러 하다가 5, 60만원에다가 수입차 뭐 150만원에다가 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뭐 200, 4, 50만원 난리 뿐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 안 물어줬다고 하면 뭐 민사소송 걸고 난리 나겠지. 근데 저는 물어준다. 그리고 지난번에 QM6 3년 된 렌탈차 그 운전석 시트 그 레일 고장난 거 있죠. 모터 고장은 아니고 그 르노 서비스센터에서 르노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95만원에 모터까지 수리를 다 했어요. 근데 수리를 다 하시고 안 오셔가지고 2주일 뒤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저도 사실은 물어줄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만 그 고객님께서 남편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세차 쿠폰으로 달라 했는데 그러면 쿠폰이 없으니 세차를 꾸준히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요다는 거의 한 2주일 뒤에 수리가 다 끝나면 제가 에바포레이터를 가지고 오라 할 거고 받아달라 할 거고 그리고 돈은 제가 뭐 카드로 결제하든 결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상 에바클리닝, 에바포레이터, 에어컨 가스 누설 잘 알고 에바클리닝 맡기고 에바클리닝 시공자는 작업 전에 항상 에어컨 가스 상태 잘 점검하시고 그리고 작업할 때 주의하시고 그리고 에바클리닝 맡기시는 고객님은 내 차의 이상 유무를 미리 사전에 알고 그리고 에바클리닝 시공 전문가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에바클리닝으로 상쾌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더운 여름 시원하게 잘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